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사용자를 위한 생각지도 못했던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드로이드 폰에 숨겨진 유용한 기능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젯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리게 되면 위젯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위젯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위젯을 설정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이나 웨일 같은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 하는데 이 위젯을 이용을 하면 이런 단계를 다 건너뛰고 바로 검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위젯 중에서 구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있죠.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걸로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보면 아래에 4라고 나오죠. 이 위젯의 여러 가지 모양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누르면 다음, 또 누르면 다른 모양, 또 누르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새 음식점이나 집단 시설에 가면 체크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네이버 체크인을 아예 꺼내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걸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젯이 들어오게 되겠죠. 위치를 움직이실 때는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박스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자, 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얹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변형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하던 것을 바로 홈화면 상태에서 검색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홈화면 상태에 있는 위젯에 터치를 하시게 되면 네이버 검색창이 열리게 되면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간편하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도 가능하겠죠. 자, 마이크 눌러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96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검색이 돼서 나오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렌즈를 이용을 하면 네이버 렌즈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렌즈를 이용해서 또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다시 또 위젯을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젯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앞쪽에 가시게 되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최적화를 하실 때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디바이스 케어 위젯을 꺼내놓게 되면 이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죠. 자, 이것은 최적화만 하는 버튼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장 공간 사용 현황과 메모리 사용 현황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최적화 버튼이 있죠. 자, 일단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내 디바이스의 저장 공간과 사용 중인 저장 공간, 램도 설치되어 있는 램과 사용 중인 램이 나오게 되죠. 자, 우측 끝에 보면 디바이스 케어 최적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더블 터치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빗자루가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면서 내 스마트폰을 최적화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벌써 한 500메가 정도를 확보했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주면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램 용량이 부족하면 스마트폰이 그만큼 느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램 용량을 확보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전화 기능 중에서 부가 기능인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기 앱 실행을 하고요.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시면 부가 서비스라고 나오죠. 이 부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통합 사서함, 자동 연결,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 전화할 때 자동 연결, 착신 전환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이게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우선 자동 연결은 114에 가입은 하셔야 되겠지만 설정과 해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착신 전환도 있죠. 자, 이것도 114에서 가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설정이 되게 간단해요. 별 71
전환할 전화번호, 통화 버튼, 그렇죠? 예,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착신 전환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통화 중 대기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해당 서비스는 가입이 필요 없는 무료 서비스라고 그러죠. 별 40 통화, 해제는 별 400 통화죠. 자, 이렇게 하면 통화 중 전화가 걸려오면 현재 통화 중 전화를 대기시키고 새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켜기 끄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통화 중 대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니까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통합사서함이죠. 이 스마트폰에도 통합사서함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통합사서함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다른 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시지를 남기게 되겠죠. 자, 그 메시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누르시면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키패드에 가서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거의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 전화번호 뒤에 4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바꾸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바꿔놓도록 하세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음성사서함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상 보시고 바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통화를 오래 하시다 보면 귀가 굉장히 아프죠. 기본적으로 전화음이 선명한 음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래 통화하게 되면 귀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통화음을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메뉴 다시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가면 기타 통화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통화 음질 설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부드러운 소리에 저는 체크가 돼 있죠. 자, 요걸 끄시게 되면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고 기본 선명한 소리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시간 통화하면 귀가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소리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 설정인데요. 자,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긴급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를 모두 스마트폰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려서 알림 설정 창을 여시고요. 여기서 알림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고급 설정이라고 있죠. 이 고급 설정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 가시면 제일 아래 재난 문자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재난 문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재난 문자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 경보를 꺼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보 허용을 꺼주시게 되면 재난 문자 알림을 꺼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재난 문자만 켜고 안전 안내 문자는 끄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예전에는 사운드 조절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긴급 재난 문자라도 사이렌 소리가 아니고 음성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 경보 메시지를 음성으로 알림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음성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동도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를 좀 더 방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영화를 감상을 한다든지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한 음질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리 및 진동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나옵니다. 자,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음질 최적화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나에게 맞는 최적의 음질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이대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최적화된 음질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듣기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 음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기 테스트 누르시면 자, 헤드폰을 착용해서 이용을 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청력의 최적의 상태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되도록이면 듣기 테스트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질로
청취를 하도록 하세요. 저도 최적화 음질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여러분도 꼭 한번 적용을 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차량과 연결되는 기능이 이 안드로이드에 생겼죠. 자, 설정 들어가셔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USB로 안드로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화면에 이런 여러 가지 구글 기능들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같이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차량 연결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 케이블로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 호환 USB 포트가 있으신 분들은 연결을 해서 차량과 스마트폰을 혼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차량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 USB 포트가 있다면 거의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QR코드 스캔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QR코드를 스캔하는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으셔도 카메라만 실행하시면 QR코드를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를 중앙 부분에 가져다 놓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스캔을 해서 해당 페이지로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폰의 활용도 높은 10가지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